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도 내립니다. 몇 개월 만에 비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장마가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랫지방에 땅이 꺼지는 일, 그리고 가정의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집 주변도 돌아보셔서 아무 탈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행복을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은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은 강원도 동해안입니다. 5남 2녀의 형제입니다. 이 5남 2녀의 우리 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돈을 벌으라고 돈을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랬습니다. 그 바다에 가에 있으니까 배를 타면은 그래도 고기를 잡아서 생선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식들에게 배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업판장에 새벽에 나가서 서성이는 일도 더더욱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형들은 10대 후반에 다 서울로 올라가서 고학을 하며 야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화가가 되었습니다. 저와 제 위의 형은 목사가 되었지요. 우리 집안에 화가 셋, 목사 둘이 배출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저희 형제들이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 참 고마운 곳이죠.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영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2,300만 원 전 재산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다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3년은 노동 현장, 그리고 2년은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건설 현장이 한 곳이 어디냐면은 울산 현대중공업 그 본사를 짓는데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하나, 저보다 한 6, 7살 아랫사람인데 제가 영국이나 미국을 한번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를 망치로 때릴 것만 같은 그런 표정으로 쳐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은 그 친구는 집을 팔아서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목수 반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호주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너무나 고생을 한다고, 꿈에까지 고생하는 것이 꿈에도 나온다고 웃으면서 저에게 정말 한 번 판단 잘못한 것이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참 그렇습니다. 판단력. 우리가 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거,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또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안 받은 것은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중에 가능하면 1명 정도 해외에 여행을 보내보십시오. 어학연수가 아주 좋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유학은 더더욱이 좋고요. 그러면은 그 젊은이가 지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날 그 장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십시오. 참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 자녀에게 그런 여행을 기회를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참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성경은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여도 얻을 것이 없다.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바람과 같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수고 아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 아내를 분복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목, 아내를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낸 것이 뭐냐면 아이디어가 앨범을 테이블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테이블에서 둘이 같이 앉아서 앨범을 자주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다 보았습니다. 웃고 즐겁죠. 그리고 젊었을 때의 아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또 남편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그 설레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매개체가 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색하지만 시장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산도 같이 하는 겁니다. 여행도 같이 하고 자식을 만날 때에도 부부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저는 일을 다니지 않은 것,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이 저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꿈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또는 유학을 업그레이드해서 보태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내는
분복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앨범을 매개체로 해서 자식들이 그 엄마 아빠의 젊은 시절을 언제든지 보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 그 담겨진 그 기록들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 서로 존중, 존경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억이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 추억을 공유하는 부부는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세워서 그 일을 한번 성취하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